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0일 새벽 무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변이라고 하죠. 흔히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변호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한변 변호사 475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시국선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 대한 1, 2차 대학살 인사를 통해서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월 10일 적법 절차, 법원의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도륙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민변은 흔히 진보 성향의 변호사 모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컫는 그런 민변의 권경애 변호사가 또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이것을 읽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대로라면 이라는 전제하에 민주화 세력이 독재 정권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금과 테러 이런 것만 없다 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의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약에 맞먹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받아서 이 하명 수사를 충실히 집행한 것,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황운하를 민주당이 부적격이라고, 총선 때 부적격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이유, 거기에 보면 이 공소장이 황운하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황운하 전 청장이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시인하거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만약에 본인이 인정해버리는 날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청와대로서는 황운하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부적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황운하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제가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하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과연 밝혀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물론 지금 66일 남은 총선 때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했지만 아마 보강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또 진척을 보일 텐데, 그럼 과연 밝혀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렇잖아도 검사 출신들한테 몇 명한테 좀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이고, 저하고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종석에 달려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1월 30일 날 딱 한 번 소환됐죠. 소환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 얘기가 없이 그냥 언론에 보도된 정도, 그 정도를 물어보더라. 그래서 마치 검찰을 조롱하듯이 얘기했습니다. 니네 별거 안 가지고 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정말 별걸 안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1월 말까지 이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 이후는 이제 총선 뒤로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1월 30일 아닙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새로운 증거물을 가지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압박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2월로 수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여권의 반발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30 그날은 임종석 전 실장에 관해서 검찰이
안심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맛보기 수사를 했다, 맛보기 조사를 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검찰 출신이 있었습니다. 저 그 말에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상당한 부분을 들고 있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이 수사가 또 앞으로 보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아서 여권과 정면 충돌하고, 아마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까지도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전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4.15 총선 이후로 밀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거 1월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조사 때는 검찰이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히든 카드를 임 전 실장한테 보여주진 않았다. 이걸 언제 보여줄 것인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마 검찰이 검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검찰 출신들한테 한번 물어봤다고 했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이 됐느냐, 연루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제가 물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가 된 것은 맞다. 그건 뭐냐? 그건 진실이다, 진실. 진실과 사실이 다릅니다. 제가 말장난 같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실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일,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숨겨져 있는 진실과 별개로 팩트가 연결시켜서 증거로 뒷받침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8개 조직이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2018년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겠느냐?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임종석 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지시다, 내지는 문 대통령을 업고 이 일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청와대의 8개 기관 조직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그래서 단수공천을 했고, 그 다음에 경찰도 그래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검찰 출신들도 그게 진실일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사실은 그게 진실이라 할지는 누군가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고 할 경우라도 인정할 리가 없죠. 그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인정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 일과 관련해서 총선 후에 질문을 받는다면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겠죠. 문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은 모른다, 계속 모른다. 아니 최악의 경우 이건 내 책임 아래 했다. 대통령이 30년 직인데 그 사람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 책임 아래 했다. 이렇게 본인이 총대를 맬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 아니면 본인도 계속 부인할 겁니다. 부인하면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부인하면 보고받는 법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있는 한병도, 조국 이런 사람들이 임 실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임종석과 한병도, 조국의 진실 공방이 됩니다. 근데 한병도와 조국 이 두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한테 보고를 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증거로서 뒷받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이 대단히 많은 내용을 지금 검찰에 털어놨기 때문에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의 바로 위가 조국 민정수석이고 그 위가 임종석 전 실장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게 몇 월 며칠 날 임종석 전 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뭐 회의에서 뭐 이렇게 해서 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임종석의 우위수는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러면 임종석이 입을 닫을 경우에 그 우위로 과연 검찰이 추적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검찰 출신들 다수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는 만약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총대를 매겠다고 하면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진실이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문 대통령이 연루됐느냐 연루되지 않느냐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실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2017년 10월 달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보면 10월 대략 한 9일쯤 된다는 거죠. 9일쯤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를 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 이게 이제 출마 부탁이죠. 부탁을 해야 하는데 괄호하고 민망해서 대신 전화를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송병기 업무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현재 임종석 전 실장 1월 30일에 검찰에 가서 그거 부인했을 겁니다.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 그런데요, 2017년이면 만약에 휴대전화를 또는 SK나 KT나 이런 데 전화 통화 조회를 해보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아마 전화한 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할 텐데, 그 통화 기록 조회를 해보면 송병기와 임종석이 통화를 했는지 또는 송철호와 임종석이 통화를 했는지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추궁을 해야 되겠죠. 당신 지난번에 전화 안 했다고 했는데, 자, 전화한 거 기록에 있어. 대신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는 그 기록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는지 여부와 몇 분 정도 전화를 했는지는 기록에 나옵니다. 그건 몇 년이 지나도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추궁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이 끝까지 부인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법정에 가면 저는 충분히 임종석 전 실장까지는 입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까지 올라간 그 진실관계는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위로는 대통령밖에 없는데,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것도 물론 조회나 이런 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청와대 군의 전화까지 만약에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고 이러면 가능하긴 할 텐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마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하는 청와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활을 걸고 막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내에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 출신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언제 밝혀질까? 그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고 검찰과 정권이 총력전을 펼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을 밝혀내기로 한다면 저는 밝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연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수사팀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연루 사실을 밝혀낼 가능성, 지금 현재 검찰 출신들과 저도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그동안의 경험 같은 거로 보면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밝혀질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하나 변수, 임종석 전 실장이 정말 크게 변심을 하고 정의의 길에 동참해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어떤 지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실토하지 않는 한, 그러는 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까지 드러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변 주장 또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처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게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변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에 있다.
그 입을 어떻게 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뭐 그 부분은 이건 이제 저의 분석을 말씀드렸고, 뭐 구체적으로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인데 또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면서 관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